자, 드디어 수능 문장, 어렵기도 하고 답 짓기도 어려운 문제죠. 자, 이런 문제는 틀려도 되나요? 이런 문제, 세 문제만 틀리면 91점, 3점짜리 문제, 그죠? 그러면 1등급이죠. 그러나 이런 문제를 맞추고 실수로 한두 개 틀려서 1등급이 보통 되죠. 왜 사람이 실수할 수 있거든요. 잠깐 딴 생각해서 굉장히 쉬운 듣기도 틀릴 수 있지. 그죠? 그러다 보니 이런 문제를 좀 맞추게 되면 가끔씩 이제 실수를 할 때도 괜찮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이게 왜 어려운가 하면요. 자, 여러분, 나는 예를 들어서 왼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른쪽으로 하는 말을 하면 못 알아먹습니다. 듣기도 싫고요. 다시 나는 왜 오른쪽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왼쪽에 되는 글을 읽으면 짜증납니다. 그리고 또 안 읽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역사에 관련된 여러분들의 어떤 그 역사는 이런 것이다라는 나름대로의 정의를 세우고 있잖아요. 그죠? 거기에 반한 문장들은 그리고 또 라지 보캐브러리 하이 레벨 센텐스로 이렇게 제시하면 한국말로 몰라요. 그러면 영어로 모릅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되는 거라고 봅니다. 자, 봐요. 이게 72%죠. 찍어서 맞추는 분이 한 20%죠. 왜? 오지 쓴다니까. 그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90% 아닙니까? 92%. 근데 기본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럼 그 92%면 그 100명 중에 8명이 이제 알고 맞춘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정말 알고 맞추느냐? 꼭 그런 건 아니죠. 그죠? 깜깜이 해서 맞추는 친구들 말고 정말 여기에 대한 함의를 알아서 그래 이거지라고 찍는 친구들은 글쎄요 우리 학원에 있는 그죠?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를 해서 하는 친구들과 아니면 정말로 공부를 진짜 많이 해서 제대로 아는 뭘 좀 아는 친구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근데 이 얘기는 작년 재작년부터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작년 2021 대수능 37번 문제죠. 그 Historian of Science, 그죠? 과학 역사가들이 그 과거의 유물에 대한 어떤 그 과학적 프레임을 씌웠는데 이게 안 되죠. 왜냐하면 과학도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의 우리의 어떤 그 프레임 또는 레프레젠테이션, 그죠? 또 다른 표상이잖아, 그죠? 예, 이렇게만 설명할게요. 자, 그리고 또 재작년이죠. 33번 문제였죠. 어떻게 나왔죠? 현재의 니즈에 의해서 과거를 만들기도 하고 없애기도 한다 그랬죠. 선생님, 그러면 그 역사 날조 아닙니까? 아이고, 역사 날조라고 하면 안 되죠. 그건 역사 날조라고 하면 안 되고 이전의 환상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왜 이러세요? 죽는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되지. 탈락. 바로 그거죠. 네. 자, 워딩을 잘해야 됩니다. 아름다운 글이잖아요, 수능은. 그래서 역사 날조라는 그런 그따위 식의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뭐라고요? 네. 그 환상이라고 하죠. 날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게 워딩이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나오는 레프레젠테이션 뭐예요? 그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모른다 그러면 제가 요걸 강의한 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내가 기술이 부족해서 이쪽으로 가서 강의를 들으세요라고 하는 그걸 몰라요. 그래서 이번 연도 수능 37번 문제를 제가 해설해서 올린 게 있어요. 표상에 대해서 정말 쉽게 얘기해 주마라고 한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인간은 객관적인 사물을 이해하지 못해, 그러니까 객관적 사물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요? 해석을 하죠. 예, 개인적인 각자의 해석입니다. 그러면 그 레프레젠테이션이 그 범위를 넓힐 수 있나? 있죠. 그럼 국가 간의 레프레젠테이션, 그죠? 그 다음에 역사나 어떤 분야에 대한 레프레젠테이션이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주장이죠. 진술하지 마세요. 왜? 그래. 진술은 틀린 말이 아닌데 그러면 학생들이 해석을 잘 못해. 한국말로도. 자, 여러분, 수능이 역사란 것은 현재의 니즈에 의해서 과거 사실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고 그리고 필요 없으면 없애기도 하는 것이다 라는 표현이 재작년 수능에 나왔는데 이런 걸 제대로 해석이 잘 안 되죠. 왜? 내 직관에 반하는 말들이
그죠? 한국말도 아니고 영어로 돼 있는데 이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대충 해석하는 거죠. 근데 정확하게 해석이 잘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전 좀 적나라하게 좀 할게요. 재밌잖아, 그죠? 자, 그러면,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죠? 중국에서 하는 짓, 일본에서 하는 짓, 그죠? 그럼 우리도 하는 짓 해도 되잖아요. 중국에서 자기들의 역사 날조하는 짓, 또는 일본에서 역사 날조하는 짓, 그럼 우리도 역사 좀 국뽕스럽게 해도 되지 않나? 오히려 지금 묘족이나 이런 데서는 저기 중국 독립운동 펼치면서 자기의 조상을 고구려로 삼던데, 그렇죠? 예를 들어 여러분 카자흐스탄의 그 당군 그 뭐죠? 동전이 기념주화로 나왔죠, 그죠? 자기들 조상이 당군이래요. 그러면 이게 국뽕 차원에서 야 우리 조상님 만세가 아니에요. 현재 니즈에 맞게끔 그런 나라가 우리 보고 형제 국가라 하면 뭐가 좋죠? 아니 우리의 기술력하고 그 양반들의 어떤 그 노동력과 그런 자원 이런 것들이 형제 나라인데 관세를 매기면 되나? 그냥 예 친구 먹는 깐부 하는 거죠. 깐부. 예? 예를 들어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한류라는 거죠. K-드라마나 K-팝 이런 거, 오징어 게임 이런 것들이 이 인기가 있으니 어때요? 한국 뭡니까? 그 문화를 자꾸 배우고 싶은데 우리 조상이 어느 순간 한국과 연관이 된다는 것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어떡해요? 없는 것도 만들어 가겠는데 있으면 예, 당연히 드러나야죠. 그죠? 쌤, 이런 뭐 국뽕 얘기하십니까?가 아니라 수능 문장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오는데 수능이 굉장히 적나라한데 말이 너무 아름다워요. 역사 날조라는 표현 안 하죠. 어떻게 해요? 예, 이전의 환상. 예, 이런 식으로 가니까 네. 그래서 굉장히 재밌고 웃기기도 하지만 참 적나라합니다. 자, 보세요. 그러면 해석해 볼게요. 그죠? 자, 여기서 여기까지 읽을 때 뭔 말인지 몰라도 여러분들은 여기서 요걸 중시하셔야 돼요. 그죠? 예, 그냥 바로 갈게요. 정확성과 결정이라는 것이 자, 요거 필요한 이거 requirement가 여러분 이게 의무 조항이라는 뜻으로 쓰면 돼요. 그래서 이 문장에서는 필요 조건이라고 표현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런 정확성과 결정이 어디에 필요 조건이죠? 과학적인 논쟁의 필요 조건이고 그리고 과학에 있어서의 진행이란 상당 부분이 뭡니까? 엄청난 그러니까 더욱 엄청난 프레시전이 뭐예요? 정확성이죠. 그러면 but 하면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 문장이 해석이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representation 자체를 갖다 진술로 했기 때문에 이런 봐봐요. 지금 이게 한국말로도 이제 그러나 여기서까지는 이해가 왜냐하면 여러분들 봐봐. 한국말로 이거 이해한다? 왜 이해가? 야 과학의 목적이 뭐니? 정확성에 대한 달성 아이가? 맞지? 그러면 이 문장이 읽힌다고. 근데 역사적 목적이 뭐니? 날조야 라고 하면 그런 말을 들어본 적도 없잖아. 근데 거기다가 제가 좀 아름다운 말로 자 봐봐 시작. 역사적 진술은 진술의 정식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한 가지 진술의 정제가 아닌 훨씬 더 다양한 진술 집합의 생성에 중요성을 두는 것이다. 뭔 말인지 모르잖아. 예. 왜냐하면 한국말로도 그러니까 방금 했듯이 뭐라고? 오케이 다시 과학은 정확성에 목표를 둔다면 반대로 역사는 정확성이 아닌 것에 목표를 두겠다라고 거칠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럼 정확성이 아닌 날조를 한다라고 수능에서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역사적 주장이죠. 왜? 자기만의 해석이니까. 여러분 여기 proliferation이라는 표현이 있죠. 그죠? 보통 이 표현은 이게 non-proliferation of nuke라고 해서 보통 이제 nuclear weapon, 즉 핵무기, 그죠? 핵무기 비확산으로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럼 여기서 뭡니까? 그럼 역사적 주장에 대한, 그죠? 주장에 대한 확산에 중요성을 둔다는 말은 어떤 한 가지 역사적 사실에 대한 그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의 해석이죠. 내가 말하는 게 아니고 수능에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해석이고 주장이죠. 에 대한 또 다른 주장의 가치를 두는 거죠. 이런 말 들어본 적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적어도 작년, 재작년 수능 문제를 풀어보셨다면
그냥 풀어봤는데요인데 이런 건지 몰랐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해석을 잘못한 겁니다.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더 할게요. 그래서 하나의 주장, 그죠? 역사적 주장이나 뭡니까? 그 진술이라 하면 이제 느낌이 안 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만의 해석에 대한 증제가 아니라 더 많은 다양한 어떤 그 주장에 대한 생산이 역사에 가치를 두는 거죠. 그러면 왜 중국이 일본이 왜 이상한 짓을 하시는지 알겠죠? 그럼 우리는 왜 안 합니까? 약해서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이제 그렇게 주장하신 분이 계시죠? 만약 우리 한국이 굉장히 강해지면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중심이 될 수 있어요. 그죠? 왜? 필요하니까. 지금은 아직 함부로 나서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건가? 예, 아직도 우리는 계속 힘을 축적하고 있는 것 같아, 그지? 아, 무슨 놈들. 자, 그래서 여기서까지가 해석이 제대로 안 되는데, 그럼 이제 해석됩니까? 그러면 이제부터 해석이 진짜 잘 됩니다. 한번 볼게요. 역사적 통찰이라는 것이 지속적인, 여러분 아까 보세요. 어떤 정확성을 자꾸 이제 가려면 어떤 이전의 옵션에 대한 어떤 그 내로잉 다운이 뭐예요? 좁혀가야 되죠. 왜? 점점점 더 순도가 강해지려면, 그렇죠? 그래서 이 진실에 근접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래. 뭐가? 역사는 그게 아니래. 그럼 뭔데? 폭발이라는 말은 다양한 견해를 자꾸 내야 돼. 뭐에 대한? 가능한 견해에 대해서, 그죠? 그럼 이게 뭐요? 그럼 이 문장이 주장도 되고 견해도 되잖아. 그 진술이라 하면 좀 그렇지 않나? 그럼 이 말하고 같은 말이 뭐예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이렇게 좀 봐라 라고까지 설명하죠. 그럼 이까지만 읽으면 야 그럼 이때까지 그럼 역사적 사실이라고 하는 거 그 사실이 아닐 수 있네? 그럼 이제 어떤 분은 날조도 될 수 있겠네지만 날조는 너무 심한 말이고 그럼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역사적 사실은 환상일 수 있네? 소설일 수 있네? 그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뭐라고 해요? 이전에 소설인, 환상인 그런 결정했던 그죠? 역사는 이런 것이다. 아니면 정확하게 이런 것이다는 개뿔 그런 거 없다. 거기에 대한 환상이 지금 뭐야 가려져 있죠. 그걸 unmasking 마스크를 풀어 헤치는 그렇죠? 그래서 드러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여러분 몰라서 그렇지 청나라가 중국 거야? 그죠? 뭐 이렇게 말하면 선생님 그죠? 아니 쟤들은 김치가 자기 거래.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김치가 자기 거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막 역사적 사실로 놔두잖아요. 그리고 100년 정도 한 100년 정도 지나잖아요. 근데 중국이 굉장히 크게 되고 우리 한국이 만약에 이제 진짜 못 살게 되잖아요. 그럼 김치 자기들 거 돼요. 일마들은 그러니까 중국 분들은 만만디라고 들어보셨어요? 예. 한 100년, 200년 생각하고 그렇게 일단 주장부터 해놔요. 밑밥을 그래 던지는 거죠. 네. 우리도 모르겠어요. 우리는 왜 그런 거 안 합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겸손해서 그죠? 예. 힘만 길러봐. 그죠? 힘이 제대로 될 때까지는 일단 만다 국뽕이라고 조심하는 그런 굉장히 신중한 사람들 같아요. 그죠? 어느 놈이 더 무서운지 모르겠지만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여기서 여기까지를 갖다가 읽으시면 그러면 이해 가시죠? 이전에 우리가 역사라고 하는 그 환상을 벗기는 것이죠. 뭐에 의해서 새롭고 얼터너티브가 뭐예요? 대안적인 어떤 해석, 주장의 생산으로서 이게 역사의 가치예요. Rather than 뭐 하는 것 대신에 achieving truth, 어떤 진실을 갖다가 획득하는 거죠. 무엇이 옳고 그른 이전의 어떤 주장에 대해서 무엇이 옳은가 틀린가에 대한 어떤 분석을 아주 케어풀한 게 뭐예요? 예. 아주 조심스러운 어떤 분석을 통해서 이제 진실을 획득하는 것이 아니라니까. 적나라하죠, 그죠? 제대로 좀 시원하게 해석하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우리는 너무 점잖아요. 그리고 그 워딩에 얹혀서 아주 조심스럽게 얘기하고 뭔 말인지 이해하지 말해 라고 하면서 해석해 주는 것 같아서 조금 슬퍼요. 예, 안타까워요. 그러면 이게 답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말한 그 역사적 진술과 역사적 사실은 환상이라니까요. 미리 이제 획득되어 그러니까 시민이가 뭡니까? 겉보기에는
겉보기에 이제 벌써 달성되었다는 그 정확성과 확실성, 이건 뭐예요? 역사잖아요. 근데 그 역사라는 정확성과 역사라는 확실성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죠? 겉보기에는 그렇게 벌써 확정된 그러한 역사적 정확성 사실들이 환상이잖아.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이걸 환상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환상에 대한, 그러니까 역사적 날조에 대한 뭡니까? 지속적인 의구심을 계속 보여줘야죠. 그러면서 또 다른 현재의 니즈에 맞게, 이거는 재작년 수능입니다. 현재의 니즈에 맞게 과거를 재조명하는 것이 역사의 과정이라고 자꾸 수능은 설명하시면 엄청 놀라운 어떤 주장을 어떻게 하세요? 너무나 아름답게. 그렇죠? 극하면 죽는다가 아니고 탈락되십니다. 라고 하니까 잘 못 알아먹죠? 그럼 어떻게 해요? 대부분 그래고 탈락된다고 하고 몰라가지고 대부분 그때 죽어버리죠. 아이고, 참. 그러니까 죽지 맙시다, 우리. 그지 말고 한번 봐요. 그러면 또 이 문장 또 되게 재밌다. 한번 볼래? 자, from this perspective니까 이러한 견해로 역사의 통찰에 대한 진행과 발전은, 자, 특히 이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역사가 예를 들어 뭐 5천 년 역사가 아니고, 야, 너 그 역사 알고 보니까 만년이더라 라는 말을 우리 한국 사람이 하면 국뽕이에요. 그죠? 근데 프랑스 사람이, 미국에 있는 뭐 캘리포니아 뭐 대학의 역사학자가 저기 한국의 역사를 보니까 이게 만년이 넘던데요? 라고 하고 하는 다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 주면 이거는 굉장한 어떤 뭐가 됩니까? 예, 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웃사이드라는 표현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역사적 통찰에 대한 어떤 진행 과정이나 발전 과정은 정말로 누구에 의해서 다른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줘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대해서 이때까지 그럼 뭐냐, 우리나라가 어떻다 저떻다, 그 중국이 어떻다 저떻다, 일본이 어떻다 저떻다라는 그것이 환상이라면 지금 현재 니즈에 맞게끔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더 많은 주장을, 이제는 뭐라고 표현한다? 아까 레프레젠테이션을 갖다가 이제는 뭐라고 표현까지 하죠? 날조란 얘기는 안 해요. 그저 이게 그저 진술이라고 표현하고, 견해라고 표현하고, 환상이라고 표현하고, 혼동이라고밖에 표현 안 하는데, 그냥 날조를 하면 되잖아. 역사 지금 막 하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면 너무 심한가? 예,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아름답게 서술하신다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그러한 글을 여러분들이 제대로 잘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계속 수능은 자꾸 여러분한테 보여주는데, 이거 좀 시원하게 좀 얘기 좀 하지. 왜? 그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건데, 내가 지금 눈치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막 얘기하면서 제대로 막 가르쳐 주는 건가? 혹시 만약 그러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예, 신물, 이거는, 예. 자, 웃겨봤습니다. 자, 일단은 또 계속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